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다항식의 계산. 이 전 단어는 단항식의 계산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도 배워볼 차례겠죠.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인데 그게 덧셈 뺄셈으로 묶인 식을 다항식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단항식은 2a, 요게 단항식이었다면 항이 하나죠. 그런데 이런 단항들이 여러 개, 덧셈 뺄셈으로 여러 가지 묶인 식, 요런 걸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항식을 계산할 때, 다항식과 다항식을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 동류항끼리만 딱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 동류항이 뭐예요? 동류항이 뭐냐면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 그래요. 자,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a와 3a는 동류항이겠죠. 왜?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으니까. 여기도 1제곱 여기도 1제곱이죠. 그런데 이거 두 개는 같은 항일까? 2a와 3a 제곱은 같은 동류항은 아니에요. 왜냐면 문자는 a로 같지만 차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덧셈 뺄셈이 가능하지만 동류항이 아니면 다른 문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a 더하기 3b 더하기 4b 제곱이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빼기 a 더하기 b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도 배우겠지만 사실 지금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배울 건데, 예를 들기 위해서, 자, 요거 분배 법칙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동류항끼리는 계산할 수 있다. 동류항끼리는 이거 동류항이죠. 계산 가능하고요. 요거 동류항이에요. 계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b제곱과 동류항인 항이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는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항식의 계산은 끝난다. 사실 다항식의 계산이라는 게 뭐 이렇다 할 개념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예시로 많이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교과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뭐 요거는 스스로 읽어보고 다음식을 계산하세요. 자, 준비학습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준비학습. 요거는 분배 법칙하면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6 이렇게 되고요. 그죠? 여기도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6a 더하기 4 이렇게 돼요. 자, 동류항끼리 계산 가능하니까 2a와 마이너스 6a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a, 그리고 6하고 4하고 더하니까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얘는 3x 세제곱분의 6x 4제곱이죠. 그죠? 자, 3 약분 가능하고 2로 x 세제곱 날라가면 x 여기 하나 남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스스로 풀어보고요. 1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동류항끼리만 계산 잘해주면 사실은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단원이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는가 생각 열기 요거 스스로 한번 해보고 우리는 바로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를. 자, 같은 문자끼리 동류항끼리만 계산하면 돼요. 자, 다음식을 계산하세요. 요거 할 거예요. 계산 가능한 게 5a와 마이너스 2a 있네요. 그쵸? 요거 할 때는 첫 번째 그 괄호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풀 게 없죠. 어차피 여기나 뭐 괄호를 푼다고 해서 바뀔 건 없으니까. 그래서 5a 더하기 6b 마이너스 2a 더하기 3b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 가능하잖아요. 자, 계산할 때 항은 그대로 두고 앞에 개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돼요? 3a. 그 다음에 요 b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6 플러스 3이니까 9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 결과가 3a 플러스 9b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분배 법칙을 통해서
괄호를 풀어줘야겠죠. 일단은 첫 번째 그냥 쓰시고 4x-9y. 자, 마이너스 분배 법칙 하면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이렇게요. 자, 4x와 마이너스 3x를 계산하면 4 빼기 3이니까 1 남아요. 1. 그러면 1x예요? 아니요. x 앞에 개수 1은 생략해 준다고요.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y 플러스 5y예요. 마이너스 9 플러스 5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y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도 어렵지 않다. 설마 이거 어렵다고 하면 문제 1번 지금 풀어봅니다. 문제 1번 화면 멈추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랑도 한번 해봅시다. 2번만 한번 해봅시다. 2번만. 아, 1번도 할까? 1번도 합시다. 자, 일단은 얘는 그냥 풀어주면 된다. 4a-b.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분배 법칙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a는 플러스 3a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b니까 마이너스 6b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동료한끼리 계산 가능하니까 4a랑 플러스 3a 계산 가능하다. 4a 플러스 3a는 7a지. 그죠? 7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6b랑 계산 가능하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b는 마이너스 7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계산이 힘든 학생을 위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b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개수만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생략된 거예요. 항상. 그럼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b예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지. 요 정도 계산은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들면 중학교 1학년 그 정수에 관련된 계산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지금은 기본빵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야 되죠. 2번 얘도 해봅시다. 자,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상수가 뭐냐면 숫자. 요거 분배 법칙 해주면 요거 그대로 씁시다.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 요거 각각 곱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14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은 한끼리 계산을 해주면 2x 6x 8x 그 다음에 5y 마이너스 2y 플러스 3y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플러스 14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4니까 플러스 11 이렇게 되네요. 자,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는가? 똑같지. 2차식이라고 자, 2차식이 뭐냐면 요거는 한번 설명하고 싶다. 2차식이 뭐냐면 2차인 항이 있는 식을 2차식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x에 관한 2차식이다 그러면 x제곱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뭐에 관한 예를 들어서 x에 관한 2차식이면 말 그대로 차수가 2, 숫자 2인 식인데 뭐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x에 관한 차수가 2차 이하 근데 2차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식을 2차식이라 그래요. 그럼 요거는 2차식이에요? 네. 이건 2차식이에요? 네. 이건 2차식이에요? 아니요? 1차식이요. 그죠? 이거는 x의 최고 차수가 1이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2인 식을 2차식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2인 다항식을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x에 대한 차수가 2이므로 x에 대한 2차식이다. 이렇게. 그러면 2차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x제곱하고 이 x는 동류항이 아니죠. 왜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게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문자는 x로 같은데 차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이게 끝이야. 이게 계산의 최종 결과예요. 요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2차식 두 개를 더하거나 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또는 여기에 뭐 숫자 집어넣어서 분배 법칙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일 때는 계산을 동류항끼리 해줘야 한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계산하면 a제곱은 a제곱끼리 계산해야 돼요. 5a제곱. a는 a끼리 계산해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3a.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다. 이게 어려워.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 2번 한번 지금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풀어본 다음에 들어야 돼요. 저 4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요 4번 하나만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일단은 괄호를 풀어야 되죠. 여기는 뭐 건드릴 거 없어. 그래서 그냥 써줍니다. 9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그런데 마이너스 3을 요 뒤에 식은 마이너스 3을 분배 법칙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15y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2 지웁시다. 플러스 12y 플러스 9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동류한끼리 계산해줘야 돼요. y제곱은 y제곱끼리 9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6y제곱. 그죠? 그 다음에 y는 y끼리 마이너스 2y 플러스 12y니까 플러스 10y.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냥 말장난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 괄호 항상 안에 있는 괄호 먼저 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뭐 약속한 듯이 쓰지만 사실 이것도 그렇게 뭐 꼭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안에 있는 건 먼저 풀어 나가는 겁니다. 안에 있는 괄호 먼저. 하지만 보통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로 쓰죠. 대괄호 순으로 쓰죠. 용어 정리만 한번 하고 갑시다. 얘를 소괄호라 그래요. 이걸 중괄호라고 하죠. 그리고 요 꺾인 걸 대괄호라 그래요. 대괄호. 보통은 소괄호 먼저 쓰고 중괄호 쓰고 대괄호 쓴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건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먼저 풀어줘야겠죠. 요거 소괄호 요거 풀어봅시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다 분배 법칙 하면 소괄호가 풀리죠.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에요. 여기 그럼 중괄호 안이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그러면 x는 x끼리 계산 가능하니까 중괄호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그죠? 플러스 x제곱이니까 x제곱 x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x 플러스 7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 다 날리고 요것만 남겨 먹으면 되는데 여기 중괄호 요렇게. 그런데 그 앞에 또 뭐 있어요? 마이너스 또 붙어 있네. 그러면 또 분배 법칙 해줘야겠네. 그래서 자, 얘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 4x제곱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에 대괄호 있고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요거 다 분배 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사실 여기는 그냥 플러스니까 그냥 없애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면 4x제곱이랑 마이너스 2x제곱이랑 계산하면 2x제곱이고요. 나머지 그냥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뭐 선생님은 여기에 그냥 공간이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풀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거를 한번 좀 제대로 풀어볼게요. 요거 2번 여러분들 화면 멈추고 요거 계산 스스로 해봐야 돼요. 화면 멈추고 선생님은 그냥 곧바로 풀지만 꼭 화면 멈추고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일단은 소괄호 먼저 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랑 빼기 여기랑은 구분 지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풀어 나와도 되고요. 그죠? 여기를 먼저 풀어야겠네. 그래서 요 대괄호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대괄호를. 오케이? 자, 대괄호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대괄호를 먼저 계산을 하면 항상 소괄호부터 자, 요거 먼저 계산해야겠네요. 그죠? 요 대괄호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의 중괄호 y에 자, 요거 소괄호 풀면 요렇게 분배 법칙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8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돼 있네요. 소괄호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중괄호에 y는 y끼리 계산 가능하다. 그죠? 일단은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괄호를 풀어야겠네요. 중괄호 풀면 또 요거 분배 법칙하면 되겠죠. 분배 법칙하면 중괄호에 마이너스 6 대괄호에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3y에 요 안에 있는 거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 이렇게 대괄호 이렇게 된다. 자, 계산하면 y제곱은 y제곱끼리 계산 가능하죠.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4y제곱 그 다음에
3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y 숫자끼리 계산 가능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있는 걸 다 풀었어요. 다 풀었다. 여기 지운 다음에 저 빨간색 결과만 남겨두고,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2에 빼기에 요 대괄호 안에 있는 거 써주면 되죠. 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뭐 하면 돼? 분배 법칙 하면 되는 거죠. 분배 법칙 하면 4y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되고, y 제곱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y 제곱이에요. 어차피 플러스 안 써도 되고요. y 제곱. 그 다음에 3y y니까 4y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동류항끼리만 계산하고 그 전에 배운 분배 법칙하고 뭐 개념이랄 게 사실은 좀 없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항식의 계산에서는 요거 하나만 알면 된다. 뭐? 동류항끼리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계산은 어떻게? 개수만 계산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항식의 계산 첫 번째 공부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